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옵션 거래, 특히 옵션 매도에 대해 얘기할 때면 이 잠재적 손실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위험을 관리하고 또 시장 전체의 안전을 지켜주는 핵심 안전장치, 바로 증거금과 결제회사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옵션 매도라는 게 프리미엄 수익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를 주지만 바로 이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무한한 위험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모든 투자자가 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증거금과 결제회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옵션 거래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걸 막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 증거금의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실제로 증거금이 어떻게 계상되는지 직접 한번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를 든든하게 지키는 최종 수호자, 결제회사의 역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는요, 어떤 특정한 위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옵션 시장에서 가장 크고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네이키드 옵션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네이키드 옵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컥 옵션을 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위험에 그냥 맨몸으로 노출된 상태. 바로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콜옵션을 팔았어요. 근데 그 주식 가격이 갑자기 $100, $1000, 아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다면요. 제 손실은 이론적으로 끝이 없는 거죠. 슬라이드 이미지처럼 저 위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시장에 막 퍼져나간다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무한한 위험에 맞서는 우리의 첫 번째 방패막, 바로 모든 트레이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금입니다. 뭐랄까, 일종의 금융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증거금, 즉 마진은요, 브로커한테 혹시 잘못되더라도 저는 이 정도 손실은 감당할 자금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약속, 계약 이행 보증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 맡겨두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맡겨두는 돈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거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개시증거금하고 유지증거금인데요.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개시증거금은 거래를 딱 시작할 때, 처음 진입할 때 필요한 최소 금액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유지증거금은 그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좌에 남아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시증거금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시장이 나한테 불리하게 움직여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 밑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때 브로커가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죠. 돈 더 넣으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진콜입니다.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딱 개입하는 아주 중요한 위험관리 절차인 거죠. 자,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계산법을 이해하면 브로커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재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증거금 계산의 핵심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따른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계산해 본 다음에 그중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거죠. 시장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공식들만 보면 머리가 좀 아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랑 같이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키드 콜옵션 4계약을 매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 숫자들을 공식에 한번 쏙쏙 넣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을 단계별로 한번 보시죠. 먼저 옵션 팔아서 받은 돈, 즉 프리미엄에다가 기초 주식 가치의 20%를 더해서 기본적인 위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엔요, 옵션이 현재 얼마나 외가격 상태인지, 다시 말해 안전마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결과가 바로 4,240달러입니다. 이 4,240달러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공식으로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작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둘 중 더 큰 금액을 따른다는 규칙에 따라 이 거래에 필요한 최종 증거금은 바로 4,240달러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브로커가 거래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좋습니다. 증거금은 개별 브로커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한 브로커가 무너져서 다른 브로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누가 막아줄까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장의 모든 거래, 그 한가운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아주 강력하고 중심적인 기관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옵션 결제 회사, 줄여서 OCC입니다. 이 OCC는 개별 거래를 넘어서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말하자면 궁극의 금융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거래의 중심에 딱 서서 개별 참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던 간에 이 게임이 안전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모든 계약을 보증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옵션을 샀는데 그걸 판 사람이 만약에 파산해버려도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OCC가 그 판매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저와의 계약을 이행해주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옵션 시장의 두 가지 핵심 안전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증거금은 개별 거래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마이크로 단위의 안전장치고요. OCC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매크로 단위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두 층의 보호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옵션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정교한 안전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금융시장이 100%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세계를 탐험하는 블랙스톤 H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